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고사성어인데요. 이 말처럼 우리가 살면서 100번 1000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게 훨씬 크게 와닿을 때가 많죠.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와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매년 행복지수 1, 2위를 다투곤 하죠. 하지만 막상 북유럽으로 장기 여행을 가거나 취업 등의 이유로 몇 년간 살게 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북유럽은 5월에서 8월이 백야기간이라 해가 하루 종일 떠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면에 차질을 겪으면서 신체 리듬이 망가져 늘 피로하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극야기간 동안에는 어둠이 52일 동안 지속되고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뿐더러 엄청난 폭설까지 동반되어 실외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폐쇄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런 문화가 마음에 드는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서 자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북유럽과는 반대로 한국은 OECD 기준 매년 최하위의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행복지수 순위는 전 세계 59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행복지수 1위인 북유럽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으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불만을 가졌을까요? 최근에는 행복지수 순위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낮은 행복지수 순위에 불만을 가진 외국인들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미국인은 한국의 이런 낮은 순위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반박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이 행복지수 16위라니 생각보다 후한평가에 감사하긴 하다만 도대체 이 조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건지 궁금하다. 나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 대부분을 경험해봤지만 이렇다 할 좋은 인상은 받지 못했거든. 오히려 나는 한국이 59위를 기록했다는 게 놀라워. 나는 한국에서 일하며 6년째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일단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야. 나는 한국에서 2개의 회사를 경험해봤고 놀랍게도 이 2회사 모두에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잘 챙겨줬거든. 처음 회사에 가면 컴퓨터 세팅부터 해서 일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세세하게 알려줬지. 또한 가끔 부모님이 반찬을 너무 많이 보내줬다며 내게 반찬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내 한국 적응을 위해 굉장히 애써줬어. 너희도 알다시피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인데 미국에서 컴퓨터는 당연히 내가 알아서 세팅해야 되며 일도 요령껏 알아서 배워야 하지. 또한 사람들에게 사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간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내 경험을 보고 이건 사람의 성향 차이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고 반박할 수도 있으니 내 친구의 사례를 소개해줄게.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이 온 내 친구는 한국 생활에 불만이 많았거든. 서로 모든 걸 공유하고 챙겨주는 문화가 받을 때는 좋았는데 자신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 몹시 번거로웠다는 거야. 그렇게 그는 계속 불평만 하다가 1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가 미국으로 간 지 정확히 1개월 후에 나는 그에게 매일 문자 테러를 받고 있어. 한국을 경험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미국 문화에 적응할 수가 없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말이야. 그는 눈만 감으면 한국인들의 대가 없는 호의와 친절한 미소가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도 막상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익숙해져서 못 느꼈지만 한국을 떠나고서야 한국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아채는 사람이 많던데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 이 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다른 외국인도 답글을 남겼는데 이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자면 나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게 평가된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옛날에 네팔이나 부탄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들과 외부 세계를 비교하게 되면서 점점 행복지수가 떨어졌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은 외부 세계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지수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생각을 해봐.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감기 같은 사소한 병이나 가벼운 생채기만으로도 병원에 갈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잔병치레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갈 수 있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러한 사소한 병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 그것도 10분 만에 말이야. 이뿐만이 아니야.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 심지어 개인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고속도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금 다발을 손에 쥔 채 거리를 활보하거나 최신 스마트폰을 카페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동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쥐고 있던 소지품도 털어가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우리는 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하고도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건 엄두도 못 낼 뿐더러 잘 터지지도 않는 데이터를 비싼 요금을 내고 사용해야 하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중철문을 설치하여 강도에 대비해도 기어코 들어와서 모든 걸 털어가는 대다수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문을 잠그지 않거나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을 해도 아무도 그러한 집에 침입하지 않는다. 또한 새벽에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그녀를 위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적어놓고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정상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행할 수가 있겠어? 하루에 총기 사고로만 수십 명이 사망하는 미국의 행복지수 순위가 16이지만 장난감총조차 구경하기 힘든 한국이 59위라니 이 커뮤니티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순위에 분노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건 정말 잘못된 순위라고 생각된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러한 순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몹시 겸손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해서 행복지수가 낮게 나온 거 아닐까? 내가 미국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행복하거든. 한국인들은 늘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며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디저트까지 전부 비워냅니다. 아마 행복지수를 조사한 사람은 이런 한국인들의 습관적인 말에 속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한국인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말한 순간부터 소주 한 병은 더 비워내며 힘들어서 다음날 출근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빨리 출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어느 정도 흘려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국의 거리에서 쓰레기나 오물을 볼 수 없고 악취도 나지 않는다는 점만 봐도 한국인들이 불행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나는 프랑스인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는 쥐떼들도 볼 수 없지. 대신 귀여운 길고양이들을 볼 수 있다. 제 생각에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한국인들은 늘 잘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2등을 하면 행복하기 마련이지만 한국인들은 1등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하죠. 이런 승부욕이 한국이 빠르게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행복지수는 낮아진 거죠. 낮길을 걸을 때는 소매치기를 걱정해야 하고 밤길을 걸을 때는 강도를 조심해야 하는 나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밤거리에서 잠들어도 아무 소지품도 털리지 않는 한국이 하위권이라니 이건 정말 잘못된 조사입니다. 술에 취해 밤거리에서 잠들었다니 몹시 구체적인 것을 봐서 당신의 한국에서의 경험담처럼 들리는군요.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남이 나라에서 예의는 지키도록 합시다. 한국에서는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모든 생필품과 물건들은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배달이 오며 배달 음식은 30분 만에 배달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 하위권이라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거야?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따라서 이런 허무맹랑한 자료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